확인할 수 있다. 이세기 13세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하자 개성의 권문 세족들이 그를 사위 삼기 위해 결혼 전날까지도 쟁탈전을 벌였다고 한다. 과거 급제자에 대한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전근대 귀족 사회인 고려 사회에 있어서의 결혼이 가진 의미는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곧 그 집안의 사회적 위세를 표시하는 것이 되고 가문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족끼리의 서로 중첩되는 혼인관계, 그것을 우리는 이어질 연자에다가 혼인한 그 인자를 써서 연인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연인을 통해서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혈연이 매우 중요했던 사회. 그것이 바로 고려 귀족 사회였던 것이다. 때문에 능력 있는 남성의 경우 자신보다 좋은 가문의 딸을 배필로 맞는 경우도 잦았다.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송유인. 그는 원래 돈 많은 상인의 딸에게 장가가 그 덕에 벼슬을 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무신 집권기가 되자 권력가였던 정중부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버린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처가를 이용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출세하는 데 있어 남자의 가문뿐 아니라 아내의 가문도 매우 중요했다. 때문에 족보에서도 여성 쪽의 기록이 남성과 동등하게 기록되고 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에 우리의 가족 제도를 한마디로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남계, 그러니까 남자 계열과 여자 계열, 그러니까 족보상에서는 본성 계열과 외성 계열이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고 동등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상적인 또는 사회적인 기저에는 남과 여가 분리되지 않고, 남녀란 것이 원래 구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성리학적인 사상이 도입되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녀가 사회 조직 또는 친족 조직 내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었던 만큼 딸과 결혼한 사위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최루백의 경우도 귀족의 딸인 염경애와의 결혼이 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염경애와 최루백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 묘지석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살림살이가 그다지 넉넉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로서 받는 녹봉과 토지만으론 생활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토지의 경우 처음 관리 생활을 해서 9품 내지 8품을 받았다고 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성인 3.6명이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 정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녹봉에서는 2인이 조금 넘는 그런 그 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리의 경우는 성인 5명 정도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정도의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하게 국가로부터 받는 대우로서만 생활해 갔다면 하급 관료들의 경우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으리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묘지석에 따르면 의복과 식량을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염경애가 맡아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가게를 책임지는 것은 아내 염경애의 몫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모자라는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 길쌈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적극적인 무슨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수익 같은 것은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 고려 때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
균분상속이 되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즉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등하게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겁니다. 고려 때 그 여자들이 재산 상속을 해가지고 그 살림에 보태는 그런 그 이해는 우리들이 자료를 통해서 얼마는 찾을 수 있습니다. 최루백의 경우도 아내 염경의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아내의 내조를 바탕으로 최루백은 청렴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850여 년 전 최루백 염경의 부부의 일상생활이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 최루백과 염경의 부부의 금술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매우 다정한 부부였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길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남편 최루백의 묘지석을 탁본한 것입니다. 이 매우 심하게 손상돼 있어서 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취유, 그 다음은 손상이 돼서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남 몇녀. 그러니까 염경의 외에 유씨라는 여자와 또 결혼을 해서 3명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염경애가 죽고 난 뒤에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2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고려시대 다른 사례를 통해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처의 경우였는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재혼, 이혼, 혼인제도를 연구하는 권순영 선생을 통해 고려시대 재혼 사례를 알아봤다. 이것은 고려 의종 때 관리였던 김존중의 묘지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분은 선취, 후취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을 둘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인이 있는데 또 부인을 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는 자녀들의 연령이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장성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부인의 자녀는 모두 어리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부인이 낳은 자식들의 나이가 대체로 비슷하다든지 동일하다든지 이러면은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한 얘기가 되니까 두 처를 취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자녀들의 연령에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니까 재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재혼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규보의 이상국집에는 고려시대 결혼 풍습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다. 결혼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고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서류 부가혼 또는 남기 여가혼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친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친정에서 계속 살다가 뒤에 시댁으로 가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친정에 머무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달랐지만은 무남 동료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게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는 여자 친정하고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 다처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